안녕하세요, 스태파인더입니다. 오늘은 CVM 설문지를 웹 탑재하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행 순서는 CVM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설문지를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그 설문지를 웹 탑재하는 거를 서베이몬키를 이용해서 웹 탑재하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 사용한 설문지는 구글에서 찾으면 금방 나오는데, 그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조건부 가치 측정법 조사 설계 표준화 방안 연구라는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 그거에서 사용된 설문지입니다. CVM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CVM은 이제 조건부 가치 측정법인데, 그게 비시장 재화에 대한 가상 시장을 구축해서 개인이 평가 대상 공공 서비스 변화에 대한 직접 화폐의 지불 의사를 진술하게 하는 평가 기법입니다. 어, 문화체육공원 등 이제 비사용 가치가 높고 공공재적 성격이 높은 비시장 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 추정 방법으로 CVM이 주로 적용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음료수 같은 거는 시장에 이제 가격이 매겨져서 나와 있죠.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뭐 체육 시설,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든 체육 시설이나 아니면 공원 같은 데는 이제 공공재적 성격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이제 만드는 주체가 거의 국가이고, 그래서 시장에 그런 것들이 상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가치를 매겨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CVM을 통해서 이제 가치를 매겨서 보게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걸 그대로 검색을 하시면 이 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그걸 보시고 이제 정확한 개념을 잡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CVM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설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만든 설문지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고서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조건부 가치 측정법 조사 설계 표준화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던 설문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설문지는 이제 보통 이제 여기 이 설문지는 지금 면접 조사를 하는데 활용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통계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를 적는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설문지에 대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설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로고 같은 거는 이제 보통 이제 기관의 로고가 나와 있죠. 제가 이거를 왜 면접조사라고 생각을 했냐면, 뭐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면접조사자 유의사항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게 있으면 보통 이제 면접조사할 때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제가 이게 면접조사를 통해서 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지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설문지 내용을 먼저 보면, 첫 번째는 관련 활동에 대한 이용 현황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문항 1번에서는 귀하는 최근 1년간 공연이나 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를 물어보게 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문항 2번으로, 그 다음에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문항 4번으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항 2번을 먼저 보면, 이거 지금 저는 로직을 고려하지 않고 요 설문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구성해야 될지 리뷰를 해야 돼서,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따가 웹 탑재를 할 때 요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문항 2번을 보면, 최근 1년간 귀하가 관람하신 공연시설 관람 횟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문화 및 전시시설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공연시설을 구분하는 문항으로 되어 있고, 이게 무료로 관람한 횟수가 몇 회인지, 유료로 관람한 횟수는 몇 회인지, 그걸 관람을 했다면 평균 요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적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5어로 보시면 아마도 요거를 이제 문화 및 전시시설에 가서 조사를 할 때랑 체육시설을 가서 조사를 할 때를 나눠서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웹탑재 할 때는 요거를 좀 분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어떻게 할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체육시설을 이제 이용한 횟수를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응답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횟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용하지 않음, 이 여기는 굳이 횟수를 적을 필요는 없겠죠. 여기 뭐 그냥 여기 체크만 하고 끝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운동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달리기 및 체조, 그 다음에 헬스 등 근력 운동, 뭐 수영, 걷기 등 기타까지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운동 종목에서 뭐 달리기 및 체조를 응답을 했으면 요거에 대해서 평균 운동 빈도랑 그다음에 평균 이용 시간, 그다음에 평균 이용 요금을 이제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횟수가 안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횟수는 아닌 것 같네요. 뭐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적게끔 되어 있던 것 같고요. 이게 정확한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임의대로 탑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항 3번을 보시면 귀하가 공연 시설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문화 및 전시 시설을 갔을 때에 대한 문항과 체육 시설을 갔을 때 문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방문 이용 선택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귀하의 뭐뭐뭐 시설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1위부터 2위까지 순위를 정하여 아래표에 번호를 써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순위 문항을 활용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파트 B가 나옵니다. 파트 B는 유사 시설에 대한 이용 현황 조사입니다. 문항 4번은 귀하는 최근 1년간 뭐뭐뭇을 방문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고 되어 있을 때, 있는 사람은 문항 5번 다음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없다는 사람은 문항 8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항 5번은 귀하는 최근 1년간 땡땡땡에 방문한 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이제 응답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항 6번을 보면 똑같이 5어로 묶여 있고, 귀하가 뭐뭐뭐 시설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를 응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이용 선택 기준은 이제 이것도 비슷한 문항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위에 본 것처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일이 하나가 더 있네요. 귀하의 뭐뭐뭐 시설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1위부터 2위까지 순위를 정하여 아래표의 번호를 써주십시오. 이게 순위 문항으로 응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행자 유무에 대해서 이제 적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문 교통수단에 대해서 응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선택 문항이니까 필수 응답을 안 해도 되네요. 아니면 뭐 응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항 7번을 보면 귀하가 주로 이용하시는 뭐뭐뭐 시설 이용에 소요된 시간과 지출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에 대해서 응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귀하는 뭐뭐 시설의 시설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에 대해서 응답하게끔 되어 있고요.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응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선택 문항이네요. 그리고 개선 희망사항도 귀하가 방문했던 뭐뭐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선택 문항으로 응답하면 되고, 유사시설 부족 여부도
이제 귀하가 거주하는 뭐뭐 지역에 뭐뭐뭐 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귀하는 뭐뭐 지역 내에서 뭐뭐뭐 체험 및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해서 응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C 파트를 보면은 어떤 어떤 이제 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문항 8번을 보면 귀하는 본 설문 이전에 뭐뭐뭐 건립 사업을 계획 중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항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물어보고 있고요. 해당 사업 불필요 이유에 대해서 요거는 선택 문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할 때는 이제 3번 그러니까 문항 9번에 보면 별로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를 응답한 사람이 이제 보통 이걸 응답하게끔 설정을 하고요. 해당 지역 방문 경험에 대해서 이제 선택 문항, 이것도 선택 문항입니다. 귀하는 뭐뭐 지역을 방문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CVM 설문을 하는 본격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설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사자는 먼저 응답자들한테 다음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하는 뭐뭐뭐 건립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향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얼마 어치의 원에 세금을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있다, 없다를 응답하게끔 되어 있고요. 있는 사람은 그 세금을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사람은 11-1번으로 가면 되고 없다는 사람은 11-2번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있다는 사람은 11-1번으로 맞겠죠? 그럼 거기서 있다 없다를 또 응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1-2번으로 갔던 사람은 또 여기서 문항을 보고 지불할 용의가 있다 없다는 사람으로 나뉘어져서 다음 문항으로 가게 됩니다. 11-3번에 와서 그렇다면 귀하는 뭐뭐뭐 건립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혀 세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지불할 의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문항으로 갈리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귀하가 뭐뭐뭐 건립 사업의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세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11-5번은 11-4번은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의도가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게 돼 있고요. 11-5번은 세금을 지불하겠다는 사람한테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11-6번은 그렇다면 귀하가 뭐뭐뭐 건립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향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추가 지불할 수 있는 세금의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문항 12번에서는 향후 뭐뭐뭐가 건립이 되면 귀하는 건립 후 1년 이내에 방문할 의사가 있습니까? 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있다는 사람은 13번으로 가고 없다는 사람은 문항 14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항 13번은 완공 이후 몇 번 정도 방문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어 있고 14번은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와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파트 D는 일반 이제 통계 분석을 위해서 이 사람의 이제 응답자의 뭐 특성을 파악하게끔 되어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귀하의 혼인 상태, 그 다음에 살고 있는 가족 수, 구성원, 그 다음에 교육 수준, 그 다음에 귀하의 직업을 물어보게 되어 있고요. 직업은 이 왼쪽에 있는 파트가 진짜 보기인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본인의 월 소득, 뭐 가구의 월 평균 소득, 그 다음에 귀하는 일주일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일하는지에 대해서 적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게 설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문항은 총 21개로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은 수준이 아닌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참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체험 활동 종류가 뭐 종류를 적게끔 돼 있고, 무료를 경험을 했으면 뭐 몇 회, 유료를 했으면 횟수랑 평균 요금을 적게끔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문항을 다 뜯어보면 21개보다는 훨씬 많은 탑재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참고를 해서 이제 문항을 웹 탑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CVM 설문조사 예시에 대해서 제가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던 이제 설문지를 토대로 웹 탑재를 시작하면 됩니다. 크기가 좀 크니까 100%로 줄이고, 이렇게 맞춰서 제가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좀 작게 설정한 이유가, 요게 왼쪽, 그러니까 웹 탑재하는 화면이 좀 작으면 조금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탑재할 때 불편한 면이 있어서, 요거를 최대한 설문지는 좀 작아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최대한 요 웹 탑재하는 화면을 좀 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웹 탑재를 시작을 하면 먼저 뭐뭐뭐 건립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 조사로 이제 제목을 적어주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한자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 미음을 누르고 한자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특수 문자들이 뜨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는 땡땡땡이니까 요거 9번을 선택을 해서 이제 땡땡땡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땡땡땡 땡땡땡. 여기도 요 꺽쇠는 제가 그냥 무시할게요. 이렇게 제목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로고는 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로고도 포함을 안 시킬 거고, 만약에 뭐 본인의 로고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 로고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로고를 컴퓨터에서 가져와서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내문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설문 문항 중에 여기 보시면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추가를 해줘서 이제 이렇게 안내문에 대해서 똑같이 적어줄 수 있도록 텍스트라는 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PDF에서 복사를 해서 이게 표를 만들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표를 이제 요건 테이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만들 거고요. 테이블에서 이게 지금 요거 종이 설문 같은 경우에는 뭐 땡땡땡 년 땡땡땡 땡땡 월에 대해서 이게 칸이 구분돼 있지 않고 한 번에 나오게 돼 있는데, 서베이 몽키가 좀 불편한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요 한 칸 안에 있는 내용은 다 그 정렬이 한쪽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파인더라고 적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칸에 제가 내용이라고 적으면, 이거를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면, 저는 이것만 잡아서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은데 하면 다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내용은 좌측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설문을 시작하는 요 날짜를 우측 정렬을 하고 싶으시면, 그러면 보통 이제 여기에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다음 칸에 2023년 뭐 지금이 3월이니까 3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위에 거는 좌측 정렬이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우측으로 정렬을 해서 보기에 깔끔하게, 이게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칸이 나와 있지 않게 보여주게 하려면 그러면 이제 테이블에 들어가서 테이블 속성에 저는 이게 넓이를 그냥 자동으로 되게끔, 테두리가 이게 1로 돼 있거든요. 요거를 0으로 바꿔주면 테이블이 투명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뭐 테이블 안쪽에 여백을 주고 싶으면 10 정도 줘서 좀 약간 너무 딱 타이트하게 붙지 않게 설정을 해줍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안내문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수행하는, 이제 제가 복사를 해온 거기 때문에 아마 뭐 띄어쓰기나 아니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적합하지 않은 걸로 정렬이 돼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거를 좀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정리를 하고 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누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글자가 좀 작아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좀 살짝 커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4, 폰트 크기를 14로 하고 이것도 14. 그러면 뭐 볼드 처리해주면 더 좋을 거고. 네. 또 볼드 처리. 확인을 누르면 커졌죠? 네, 이렇게 안내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같은 페이지에 놔둬도 되고, 아니면 저는 보통 안내문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본 설문 내용을 이제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파트가 A 파트가 바로 나오니까 파트 A 파트에 대해서 페이지 제목을 넣어주고 저장을 누르면 이제 A 파트, 근데 이제 파트에 대한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파트 A 점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파트가 시작하는 내용 그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저는 이제 웹 탑재를 할 때 중간중간에 이제 작업을 하면서 로직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설문 내용을 다 넣어놓고 로직을 걸어줍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좀 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더 그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항 이 로직이 있는데 왜 문항 로직을 설정을 안 하고 왜 자꾸 탑재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요 로직은 다 문항을 다 만들고 나서 설정을 하니까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항 1번이 나오죠. 이거를 이제 요거는 객관식 문항이니까 보시면 여기 삼각형을 누르시면 문항 탑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객관식을 선택을 해서 이거를 그 다음에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기를 입력을 해주고요. 옵션에 가서 전 이게 습관인데 이제 답변 필수를 적어주는 게 제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문항 2번은 최근 1년간 귀하가 요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서베이 몽키는 이렇게 종이 설문처럼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 및 전시시설에 대해서 나타내는 파트 하나랑 체육시설에 대해서 나타내는 파트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맞추려면 일단 문항 1번을 좀 손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여한 경험이, 이거를 이제 문화 및 전시시설을
간 사람일 수도 있고 체육시설을 간 사람일 수도 있고 요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객관식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확인란으로 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요거는 없다라는 내용도 있으니까 해당 사항 없음 보기도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 있다 없다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문화 및 전시시설 경험이 있음, 그 다음에 체육시설 경험이 있음,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요. 경험 없음, 그 다음에 답변을 필수로 할 수 있게끔 최소 하나는 선택하게끔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없다를 경험 없음으로 했는데 요거를 해당 사항 없음 보기 추가로 한 이유가 요거를 이제 두 개를 다 선택을 하고 동시에 이거를 해당 사항 없음을 선택을 하면 요 두 개 체크가 다 지워지게끔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기로 여기다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 번째 보기로 여기다가 만든 게 아니고 여기 해당 사항 없음 보기 추가 기능을 이용을 해서 문항을 만드는 보기를 만드는 겁니다. 저장해 주시고 그럼 이제 요게 로직이 걸리기 때문에 로직 서베이몬키는 같은 페이지 내에서 로직을 못 걸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로직이 걸려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줍니다. 그러면 문항 2번에 대해서 이제 문화 및 전시시설 경험이 있다는 사람은 요 페이지로 넘어올 수 있게끔 하면 되니까요. 먼저 웹 탑재를 하는 거니까 이걸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뭐 보여주자고 하면은 이제 페이지 제목에 넣어줘서 문화 및 전시시설 관람 횟수 적어주고 저장. 그러면 이제 뭐뭐 시내 공연시설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외 공연시설. 그러면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요 공연시설에 대해서 응답 이용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요 유료 이 문항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드롭다운 메뉴 행렬을 이용을 해서 땡땡시. 제가 하는 방법이 정답이 아니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의도가 다르고 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참고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람 경험. 그럼 이제 땡땡 시내 공연 시설 땡땡 시외 공연 시설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유료, 그러니까 무료랑 유료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무료, 그 다음에 유료, 관람 공연 횟수, 유료. 그 다음에 이제 보기 수정, 이게
어, 드롭다운 메뉴 행렬이니까 이렇게 생긴 문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기 수정을 하면 이제 무료 경험이 없다는 무료 이제 이거는 제가 보기 수정을 누르면 무료 관람 이용 횟수니까 보기 수정을 눌러서 무료 공연 이용 경험 없음 그 다음에 1회 2회 3회 뭐 땡땡땡 이렇게 나가겠죠. 그 다음에 보기 수정 이번엔 유료를 해서 유료 공연 이용 경험 없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공연 시설에 대해서 무료랑 유료에 대한 공연 횟수를 물어보게끔 돼 있죠. 그 다음에 답변 필수를 이제 가서 최소가 아니고 이게 웹 탑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다 응답을 할 수 있게끔 약간 응답자가 좀 불편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오히려 나중에 깔끔하게 이제 빈 칸 없이 응답을 다 받으려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든 행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답변해야 되는 행의 수에 대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 혹은 뭐 본인이 받고 싶은 이제 행의 수를 정확하게 이제 지정을 해서 받으면 됩니다. 저는 이제 두 칸밖에 안 되니까 그냥 모두라고 하고 저장을 누르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이제 무료는 여기서 응답이 끝났고 유료 경험이 있으면 여기서 평균 요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평균 요금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일 텍스트 상자는 이제 뭐 단답형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유료에 대해서 횟수를 응답을 했기 때문에 땡땡 공연 시설 유료 이용 경험 규약에서는 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사용 시 이용 시 평균 요금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답변 필수를 누르고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지금 원 단위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원 단위로 어떻게 적는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답형보다는 이제 여러 텍스트 상자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원 단위로 입력하고 나머지 칸은 입력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치 데이터만 이용 뭐 이거는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몇 만 원 이렇게 적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거는 딱히 제한을 두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하나 저장을 해주면 원 단위로 입력하는 칸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요 시외 공연 시설도 받아야 되니까 옵션을 여기서 복사를 눌러서 이제 다음에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시내 공연 시설이 아니고 시외죠. 네, 요거 이제 문화 및 전시 시설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체육 시설로 넘어가게 되면 페이지를 만들어서 체육 시설 제가 네, 이용 횟수 저장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횟수를 적는 게 아니고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만 받게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 이용시설 경험 뭐 이렇게 하면은 수영장
그 다음에 시, 구, 군립, 체육회관, 뭐, 그 다음에 임금, 공무원이나 야산, 인근 학교나 공설 운영장, 기타.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이거는 객관식이라서 근데 이것도 다중응답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확인란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용하지 않은 기능을 또 이용을 해서 해당 사항 없음 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용하지 않는 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기타도 있으니까 요거는 무슨 사항인지 기재를 할 수 있도록 기타 보기 또는 의견란 추가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옵션 저장 이렇게 해주면 뭐 수영장이나 야산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이분은 그리고 요걸 다 체크를 하고 이용하지 않음을 누르면 여기 위에 있는 게 다 지워지고 요것만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종목을 넘어가게 되면 똑같이 운동 종목 이용 경험 그래서 달리기, 체조, 헬스 등 근력 운동, 수영, 축구, 에어로빅, 기타, 걷기 등 기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주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먼저 받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헬스 등 근력 운동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요걸 운동 빈도나 뭐 이용 요금을 응답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지워질 수 있게끔 여기는 이제 로직은 나와 있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칸을 하나씩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운동 빈도, 이용 시간, 이용 요금을 적어주면 되니까 하나씩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달리기 및 체조, 평, 이용 경험 이렇게 해서 평균 운동 빈도 회, 월, 그 다음에 평균 이용 시간, 회, 그 다음에 평균 이용 요금 원, 월. 세 개를 받고 답변 필수를 해주고 모든 거를 다 응답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게 지금 달리기 및 체조에 대해서 했으니까 요거를 복사를 해서 헬스 및 근력, 헬스 등 근력 운동.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복사를 해서 수영.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축구. 그 다음에 복사하고 에어로빅. 그 다음에 복사하고 그 다음에 걷기 등 기타 저장해주고 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연시설을 방문한 목적 그래서 물어보게끔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페이지 제목에 여기는 문화 및 전시시설이니까
공연 시설이겠네요. 여기서 요거는 방문한 목적이니까 객관식일지 주관식일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다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한글이면 좀 더 편하긴 한데요. PDF니까 조금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 잠깐만요. 제가 좀 전에 누른 게 뭐냐면 대량 보기 이거가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서 지우고 만약에 저장을 누르면 이게 다 요거를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탭으로 뭐 두세 개 정도면 상관없는데 이게 막 열 몇 개, 20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그리고 뭐 복사를 해서 편하게 붙여놓고 싶다 이렇게 하는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대량 보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이걸 이제 수정을 해주면 알아서 이 다음 칸으로 넘어가게 그러니까 1 응답을 다 이걸 다 적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보기로 인식을 자동으로 해주거든요. 이게 좀 서베이본께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이거 좀 많이 편합니다. 그래서 기타는 이제 응답을 요게 기타 응답을 받게끔 돼 있으니까 기타만 빼고 저장을 해주고 그럼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죠. 이거 엄청 편하거든요. 기타 그리고 기타는 여기다 넣어주고 옵션에서 답변 필수 응답 해주고 전 이게 그냥 습관입니다. 네, 요렇게까지 하면은 공연 시설은 끝나죠. 네. 이게 선택 문항인데 저는 이것도 그냥 넣겠습니다. 공연 시설 요거는 면접 조사기 때문에 번호를 써주십시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그냥 선택하게끔 순위 문항으로 해서 순위요. 2번, 3번, 4번, 5번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네, 필수를 해주면 순위 문항으로 해주고요. 요거를 이제 요 앞에 별표 붙어있는 게 다 필수 응답 문항이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공연 시설은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체육 시설 공연 시설도 다 했고 체육 시설 공연 제가 뭘 빠뜨렸죠? 체육시설 체육시설 방문 목적 공연시설에 대한 내용이고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제 체육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은 4개죠.
이제 이건 체육시설이니까 관람 비용이 아니고 이용 비용이겠죠? 네, 이렇게 하고 뭔가 빠뜨린 느낌이 있긴 한데 맞나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공연 시설 하고 시설 관람 요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유료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체육 이용 시설 응답하게끔 돼 있고 운동 종목 이용 경험 응답하게 돼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달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연 시설 방문 목적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설 선택 기준 나와 있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 다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 현황 조사 이거는 파트 B죠. 그리고 경험 있으십니까? 있다 없다. 음 이것도 문화 및 전시시설 체육시설로 나뉘네요. 그러면 따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체육시설 문화 및 전시시설 방문 경험 있음. 체육시설 이용 경험 있음. 확인란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방문 이용 경험 모두 없음 이렇게 해주고 필수로 만들어주고 저장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 및 전시시설부터 먼저 하게 되면 이제 귀하는 문항 5번부터 먼저 하면 이제 3개를 응답하게끔 돼 있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이제 유료 이용 횟수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평균 요금을 이제 유료 경험이 없으면 이거를 안 나타나게끔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똑같이 드롭다운 메뉴 행렬을 눌러서 이용 횟수 그 다음에 무료 시설 유료 시설 무료 시설 이용 경험 없음 그 다음에 뭐 1회 2회 3회 그 다음에 유료 시설이니까 유료 시설 이렇게 하고 필수 응답으로 만들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료 시설이 있는 경우에 평균 요금을 응답해야 되니까 유료 단일 여러 텍스트 상자를 해서 계약 계산은 유료 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평균 요금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평균 요금 유료 시설
다음에 원, 회 이렇게 해주고, 약간 필수로 해주고, 지금 보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최소 하나로 해도 되고 그냥 모두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 이용 목적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자동으로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기타 넣어주고, 필수 응답해주고, 저장. 그 다음에 선택 문항인데 그냥 다 넣을게요. 뭐뭐뭐 시설 선택 기준. 순이니까 기타 응답을 네,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동행자 유무. 요게 조금 까다로운데요. 이게 누구랑 같이 갔냐에 대해서 객관식 문항이랑 응답 문항이랑 똑같이 동시에 응답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사실 뭐 혼자 간 게 아닌 이상은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연인이나 친구들이랑 동호회랑 같이 갈 수도 있고, 직장 동료랑 가족이랑 같이 갈 수도 있고, 뭐 기타 분류한 사람들이랑 자녀랑 가족이랑 같이 갔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객관식 문항으로 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명수를 받게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드롭다운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롭다운 메뉴 행렬을 써서 그다음에 혼자, 그다음에 자녀나 가족 똑같이, 연인이나 친구들, 직장 동료, 동호회, 기타가 있으니까 기타를 적을 수 있도록 응답 시 누구와 갔는지 기재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 종이 설문으로 하면 이런 점은 편하거든요. 객관식 응답이랑 명수를 받는 걸 동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한데, 네. 혼자 방문하면 뭐 혼자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자녀나 가족은 한 명, 두 명, 세 명, 점점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연인이나 친구들 또 넣고, 직장 동료도 넣고, 동호회도 넣고, 기타로 넣고.
가족. 요게 혼자 방문하면 혼자. 자, 혼자 방문하지 자녀나 가족도 자녀 가족까지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연 가족 연인이나 친구들과 뭐 이런 식으로 직장 동료와 가지 않은 동호회도 제가 이걸 다 넣어주는 이유가 이게 이 기능을 쓰면 여기 있는 모든 보기를 다 선택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걸 다 넣고 있습니다. 동호회와 가지 않은 그다음에 기타와 가지 않은 이렇게 해서 주소 하나 저장해주고 네. 그 다음에 방문 교통수단 기타를 지우고 그 다음에 문항 7번 요게 지금 문항 7번도 나뉘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 개를 응답하게끔 돼 있으니까 여러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해서 제목을 넣고 소요 그 다음에 체류 시간도 소요 이런 식으로 원 단위로 원단인지 분단인지 이렇게 응답할 수 있게끔 4개를 다 응답해야 되니까 모두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시설 만족도 참여 프로그램 요거는 최근 몇 년간 이걸 다 적게끔 돼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2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래서 일단 요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개만 만들어 놔야 첫 번째 거는 무조건 선택하게끔 하고 두 번째 거는 필수 응답 문항을 해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더 깐깐하게 만들려면 이제 체험 횟수에 따라서 이걸 다 나타나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2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체험활동 종류 그 다음에 무료 경험 횟수 체험 횟수 이렇게
이게 위에 제가 보여드렸던 문항이랑 조금 구성은 다른데요.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이렇고, 제가 그리고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네, 뭐 의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게 무료 유료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체험활동 종류랑 그 다음에 최소 2개는 응답을 해야 되거든요. 최소 체험활동 종류 그 다음에 무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최소 2개는 응답하게끔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복사를 해서 체험활동 종류가 다를 수 있으니까 2번째 체험활동 종류 2번째, 그리고 요거는 답변 필수를 해제를 할게요. 두 번째 체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개선 희망사항. 유사시설 부족률. 이게 왜 5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예, 아니요. 그 다음에 생각하십니까? 선택 문항이라도 다 필수로 할게요. 네. 그 다음에 파트 C로 가기 전에 지금 일단 이게 문화 및 전시시설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러면 요거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이게 여기다 먼저 문화 및 전시시설 이용 경험 저장. 그러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페이지를 복사를 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받아야 되니까 체육,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것도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페이지 복사. 그 다음에 이거 체육시설은 문항이 좀 요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복사에 된 거를 보면은 방문한 목적이 다르죠. 방문 이용은 똑같고, 네. 그 다음에 건립 의견 조사 C 로 가서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분기가 안 되니까 요거는
제외를 할게요. 요거는 지금 크게 영향을 주는 문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자는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사자가 직접 한 설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지 마시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어 이제 텍스트가 어디 갔지? 텍스트를 이용해서 고급 편집기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요거를 적어주기 전에 귀하께서는 아래의 이거는 조사자는 응답자들에게 다음 내용을 읽어주십시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응답자가 직접 읽어야 되니까 웹조사인 거를 감안을 해서 이거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격 정렬로 하고 귀하가 지불하는 하고 갑자기 다음으로 넘어가 되니까 지불하는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합니다. 매년 납부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에 세금에 붙여주고 있습니다. 더 누르고 이제 합니다. 대하여 네. 요 내용은 조금 설명이고 네. 요것만 좀 폰트를 키울게요. 이걸 좀 강조시켜주고 싶다면 색깔을 넣으면 되죠. 파란색으로 하고 볼드 처리까지 해주면 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예.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게끔 돼 있죠. 이게 지금 요 다음 문항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냐 제시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제가 알아서 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한은 매년 10만원 이 세금을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있다? 없다. 네. 하고 저장 해주고 이게 여기 로직이 걸려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11-1, 11-2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2배 또 11-2 매년 제시금액이 2배니까 20만원 있다 없다 11-2번은 1번은 제시금액이 2배고 11-2번은 2분의 1이네요. 그러면 복사해서 매년 10만원에 2분의 1이니까 5만원 네 저장해주고 11-1, 11-2는 같은 페이지에 놔둬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요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만들었다면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11-3과 11-4. 네. 이거는 이 페이지에 놔두고 얘 집을 의사가 없다. 아니요. 집을 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이게 또 분기가 되니까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귀하가 가장 11-4랑 11-5가 나뉘니까 이거는 같은 페이지에 있어도 될 것 같고요. 11-6 또 같은 페이지에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응답이니까 여러 텍스트 상자로 해서 얘는 세부 단위로 이렇게 하고 필수로 하고 저장하면 되겠죠? 이게 네모가 왜 생긴 거지? 저장 주고 같은 페이지에 있으면 또 헷갈릴 수도 있어가지고 11-6이 끝나고 12가 새로 시작되는 거니까 12는 다시 새 페이지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없다. 필수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분기가 또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횟수에 대해서 적게끔 돼 있으니까 여러 텍스트 상자로 나눠서 횟수를 적게끔 하고 옵션 그 다음에 14번도 이게 13번을 응답한 사람은 있다를 응답한 사람은 13번을 하고 넘어가게끔 돼 있고 14번 없다를 응답한 사람은 13번은 건너뛰고 14번을 응답하고 다음으로 가게끔 돼 있으니까 14번도 같은 페이지에 넣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필수 해주고 시설에 대한 묘사. 이거는 네 그냥 제외할게요. 없어도 되는 문항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 분석을 위한 조사. 이건 마지막 파트 D니까 파트 D 통계 분석을 위한 조사. 그래서 뭐 귀하는 상태, 미혼, 기혼, 기타. 그 다음에 기타죠. 기타는 뭐 기혼이라면 뭐 사별 후 재혼 이런 게 있겠죠. 뭐 그거는 알아서 적게끔 이렇게 기타를 넣어주면 되고요. 요거는 다 똑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좀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를 넣으면 이게 좀 요게
설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서베이문크에서 똑같이 구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업은 뭐 이거에 대해서 또 복사를 하면은 이게 한 줄이 한 칸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 대량 보기에서 입력을 다 해주고 요거를 밖으로 나와서 이거를 또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종사자 소규모 장 이게 소규모 장사 개인 운전 이건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로 쳐주고, 그 다음에 자영업은 이렇게 됐고, 판매 서비스직은 여기가 설명 부분이죠. 엔터해서 요 밖에서 엔터 해주는 거는 같은 걸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설명을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단순 노무직은 여기서 가로 쳐주고, 그 다음에 일반 사무직은 어디까지죠? 일반 사무직 엔터 가로 치고, 그 다음에 5급 이상 어디지? 관리직 전문직원.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교수. 그 다음 칸으로 또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이거 앞에 있는 걸 지우고 위로 가져와주고, 요거는 칸을 삭제해주고, 삭제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서베이 문값 칸이 비어 있으면 알아서 그냥 제외를 시키거든요. 주부는 해주고, 학생도 다음 칸 가로치고 이렇게 해주고, 무직은 설명이 없죠. 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번, 그 다음에 2번 하고 2번에 대한 설명, 3번에 대한 설명, 4번에 대한 설명이 다음 칸에 나오게끔 돼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 적게끔 돼 있는 것도, 이것도 좀 독특한데, 예를 들어서 몇 시간 일하냐 이거를 이제 이거에 대한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일하는 시간 이렇게 적어 놓고 필수로 한 다음에 이게 답변 검증 기능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시간은 일주일이 얼마죠? 이렇게 하면은 24시간, 일주일이니까 5일, 맥시멈에도 120시간을 못 넘어가니까 5일 일한다는 가정하에 24시간. 사람이 뭐 물론 이게 그냥 비약을 하는 말인데 120시간을 5일 동안 쉬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120시간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120시간보다 더 적게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정수로 해놓고 0시간부터, 그러니까 미취업자 제외니까 0시간부터 120 사이에 있는 응답만 할 수 있게끔 정수 이렇게, 그 다음에 숫자로만 기재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0부터 120 안에 있는 시간 외를 응답을 하게 되면 오류가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올바르지 않은 형식으로 의견을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뜨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응답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겠죠. 뭐 장난친다고 뭐 장난치거나 오타 난다고 뭐 1200 이렇게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웹 탑재는 다 했고요.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로직을 걸어야겠죠. 그러면 처음으로 가서 귀하는 최근 1년간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에 대해서 로직을 걸면 여기 보면 이제 페이지 로직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고급 분기 로직으로 가서 요 페이지에 대한 로직을 걸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응답에 따른 로직을 걸 수 있는데 보면은 이제 문화 및 전시시설 경험이 있는 사람이랑 체육시설 경험이 있는 사람이랑 요 두 개에 대한 경험이 동시에 있는 사람이랑 경험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나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새 규칙을 누르면 기준 선택에서 여기 기준 선택을 누르면 이 문항이 뜨거든요. 요거에 대한 응답을 해주면 되는데 먼저 살펴보면 이게 다음 페이지는 문화 및 전시시설 관람 횟수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페이지는 체육시설 경험이 있음을만 응답한 사람은 요거를 응답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 문화 및 전시시설 관람 횟수랑 그 다음에 요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응답만 있는 사람은 체육시설 응답만 있거나 경험 없는 사람은 이걸 응답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보고 제외시킬 페이지를 잘 보면 되거든요. 로직은 건너뛰기랑 그 다음에 제외하기가 있는데 건너뛰기는 아마 베이직 버전인가까지는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무료 버전은 뭐 당연히 로직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유료 버전에 넘어와서도 이제 120만 원짜리인가 그걸 안 하면 이제 조건에 따른 분기가 안 되거든요. 건너뛰기밖에 안 되고. 그래서 건너뛰기로 하면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다중응답을 한 상태에서 로직을 걸게 되면 건너뛰기가 조금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120만 원짜리를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분기 로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은 응답이 없음, 있음, 포함 문자, 뭐 다음을 포함하지 않음, 다음 중 하나를 포함, 다음 중 어느 하나든 포함하지 않음, 다음에 모두를 포함 이렇게 있는데 저는 보통 로직을 3개를 겁니다. 이제 응답이 보면은 이게 보기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을 포함하지 않음을 해서 문화 및 전시시설 경험이 있음 이게 포함돼 있지 않으면 다음에 있는 문항들을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지 숨기기 해서 문화 및 전시시설 관람 횟수랑 페이지 4번은 응답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문화 및 전시시설이 포함이 돼 있지 않으면 요 2개 페이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페이지 4번을 숨기게끔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똑같이 복사를 해서 중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사를 해서 체육시설 경험이 있음이 없으면 포함하지 않으면 이니까 체육시설 이용 횟수랑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외를 시키면 됩니다. 규칙 저장을 해주고 그러면 뭐냐면 체육시설이 다음 페이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요 달리기 및 체조, 뭐 헬스 등 근력 운동이 응답이 없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로직을 여기 있구나. 네, 그렇게 제외되게끔 하면 되고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요거는 공연시설을 방문한 목적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 페이지는, 그러니까 페이지 7번은 공연시설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페이지 8번은 체육시설이니까 똑같이 여기도 보면은, 네, 여기서 여기 문화 및 전시시설에 대한 내용이니까 페이지 7번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추가하고 3, 4, 7 페이지를 숨기게끔.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니까 8페이지를 지워야겠죠. 6, 7, 8이니까 체육시설. 네, 이렇게 규칙 저장을 해주고 적용을 누르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확히 다음과 같으면 네, 여기에서 경험이 없음인 경우였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숨기기는 조금 할 게 많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건너뛰기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파트 B로 넘어가면 되죠.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넘어가면 되니까. 네, 이 상태에서 규칙 저장을 해주고, 그러니까 문화 및 전시시설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는 3, 4, 7번을 응답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 문화 및 전시시설이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3, 4, 7페이지를 지워라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Q1번에서 체육시설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5, 6, 8페이지를 지워라. 그리고 전체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파트 B로 건너뛰면 되겠죠. 여기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만약에 문화 및 전시시설 관람 횟수에 그 전시시설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보면 유료 응답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평균 요금을 응답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유료 관람 횟수가 있으면 이것도 똑같이 이게 분기 로직이었으니까 잠시만, 이게 드롭다운 메뉴 행렬이니까 여기서 보시면 유료 관람 횟수를 보시면 이제 유료 공연 이용 경험이 없음이잖아요. 요거에서 이제 보기를 저거를 선택을, 이게 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없는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제외를 시키면 되거든요. 유료 이용 경험 그 평균 요금을 응답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페이지 로직에 들어가서 유료 관람 횟수에서 정확하게 유료 공연 이용 경험이 없으면 질문을 제외하면 됩니다. 질문 숨기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유료 이용 경험이 없는 것처럼 이제 그걸 숨기면 되죠. 왜냐면 경험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이제 시내 공연 시설에 대한 유료는 확인을 했고, 시외 공연 시설에 들어가서 유료 공연 이용 경험이 없음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시외 공연이니까 이거를 이제 질문 숨기기를 시외 공연을 해줘야겠죠. 이걸 해서 적용을 누르면 네,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시작을 하게 되면 유료 관람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문항이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된다기보다는 제외가 안 뜨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용 경험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면 운동 종목 이용 경험이 있는데 달리기 및 체조, 헬스 등 근력 운동 요 경험에 따라서 이게 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이걸 안 띄워주면 되니까 똑같이 분기 로직으로 가서 운동 종목 이용 경험에서 다음을 포함하지 않은 달리기 및 체조 그 다음에 질문 숨기기에서 6페이지 지금 이게 5페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서 달리기 및 체조 이용 경험을 이제 적게끔 돼 있으니까 달리기 및 체조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질문을 숨겨서 뜨지 않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걸 복사를 해서 이제 달리기 및 체조가 아니고 헬스 등 근력 운동이죠. 이거를 이제 똑같이 다음 걸로 해주고 이거를 똑같이 이제 해서 수영도 안 뜨게끔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에 그 다음에 축구 또 똑같이 해주고 에어로빅도 똑같이 해주고 중복해서 이게 운동하지 않은 걷기든 기타도 있고 그 다음에 중복을 해서 굳이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없는 경우에는 다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운동하지 않음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음이 아니고 정확히 다음과 같음. 왜냐면 운동하지 않음을 선택하면 다른 거를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질문 숨기기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질문 숨기기를 하면 다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질문 숨기기 말고 페이지 숨기기를 하면 됩니다. 네, 6페이지를 지워주면 되죠. 깔끔하게. 그리고 이게 조금 독특한 건데 보시면 이게 체육시설 이용 경험이나 운동 종목 이용 경험이 분명히 본인이 위에서는 이제 체육시설 경험이 있음을 체크하고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이용하지 않음을 둘 다 운동하지 않음, 이용하지 않음 경험을 둘 다 체크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고급 분기 로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체육시설 이용 경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용하지 않음에 대해서 응답을 하거나 AND 운동 종목 이용 경험에서 운동하지 않음을 선택한 사람은 이거를 그 페이지에 계속 머물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본인은 위에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하고 내려왔는데 이용하지 않거나 운동하지 않은 을 둘 다 선택을 해버리면 사실 이용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체크하면 안 됐기 때문에 위에서 그래서 강제로 응답을 할 수 있게끔 뭐 강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오류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질문 무효화를 누르고 체육시설 이용 경험 뭐 아무거나 선택해줘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운동 경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답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페이지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논리적인 오류를 방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네, 여기에서는 로직을 다 걸었고요. 똑같이 이제 여기에서 위에서 했던 것처럼 귀하는 최근 1년간 방문하신 경험이 있습니까?에 대해서 응답을 이게 보시면 문화 및 전시시설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요거 페이지 10번이랑 페이지 11번을 응답을 하면 되죠. 그리고 체육시설 응답한 경우에는 12번 페이지랑 13번 페이지를 응답을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다음을 포함하지 않은 문화 및 전시시설 방문 경험 있음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지 숨기기에서 10페이지랑 11페이지를 제외를 시키면 되거든요. 문화 및 전시시설이 없는 경우니까 페이지 숨기기를 해서 10페이지랑 11페이지를 제외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숨기기를 해서 10페이지랑 11페이지를 제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용 경험 없는 경우에는 이용 경험이 있음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제 체육시설 이용 경험이랑 그 다음 페이지를 제외시켜주면 되겠죠. 위에서 똑같이 둘 다 없는 경우 정확히 다음과 같은 방문 이용 경험 모두 없음을 선택을 하면은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게끔 또 페이지로 건너뛰기를 하고 파트 C로 넘어가면 되겠죠. 규칙 저장해주고 적용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유료시설에 대한 응답을 평균 요금을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10페이지에 와서 10페이지에서 유료시설에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에서 질문을 유료 방문 경험이 있을 때만 응답을 하는 거니까 이걸 질문 숨기기 하면 되는 거죠. 해주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넘어가고 12페이지에서 똑같이 유료시설 경험이 없는 경우에 질문 숨기기 그 다음에 유료 방문 경험 13페이지에 있는 유료 방문 경험을 제외시키면 되죠. 적용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 주고요. 그 다음에 파트 C를 넘어가면 네. 파트 C에 8, 9번은 로직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고 이제 문항 10번에 로직이 걸리죠. 문항 10번은 이제 있는 경우에는 11-1 없는 경우에는 11-2로 가면 되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하면 맨 아래 보시면 문항 10번 있죠. 이거를 정확히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으면 11-2번을 응답하면 안 되죠. 11-1번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있는 경우에는 질문 숨기기 11-2번 있는 경우에 11-1번을 응답해야 되니까 11-2번을 지우는 걸로 하는 겁니다. 있다는 경험이 정확하게 다음과 같은 이니까 11-2번을 질문 숨기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중복을 해서 똑같이 반대로 없는 경우에는 11-1번을 지우면 되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건 네모가 왜 있지? 그 다음에 11-1번에는 다음 페이지에 11- 있는 경우에는 11-5번으로 가면 되는 거고 없는 경우에는 11-4번으로 가면 되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있는 경우에는 11-2, 11-3, 11-4를 지우면 돼요. 그래서 11-1의 로직을 먼저 보면 11-1의 로직에서 정확하게 다음과 같은 있다라고 돼 있으면 11-4번까지 지우면 되죠. 그러니까 있다 질문 숨기기 11-2번은 이미 지워졌으니까 11-3
질문 숨기기 11-4 두 개를 지워주고요. 그리고 11-2번으로 가서 잠시만 11-1 끝내고 가야죠. 그러면 11-1번에서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11-3이랑 11-5 아니 11-3만 지우면 되죠. 일단 그러면 11-3에 대해서 지워주면 됩니다. 네, 11-4번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지워주면 되고요. 그러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1-3, 11-4를 응답을 하면 되고, 지우면 되고, 그리고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1-3번을 지우면 되죠. 왜냐면 11-4번으로 가면 되니까. 그리고 11-2번에서 정확하게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1-3, 4번을 지우면 되죠. 그러니까 질문 숨기기 11-3, 11-4를 지우고 그 다음에 11-2번에서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1- 지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제외를 하면 돼요. 왜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11-2번에 11-3번이 나오니까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로직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요 페이지에서는 적용을 눌러서 넘어가지고 자 이제 11-3번으로 넘어오면 여기에서 11-3번에서 지불할 의사가 없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11-4로 바로 넘어가면 되니까 사실 요거는 로직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1-3에서 아니오를 응답한 사람은 11-5로 넘어가야 되니까 11-4를 지워야 됩니다. 지워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로직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11-5번을 보면 추가적인 세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니까 있다 11-4 이게 보면은 11-3번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니까요. 그러면 로직에 없는 게 아니고 11-5번을 지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숨어있는 로직을 잘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불 의사가 전혀 없으니까 11-5번을 지워줘야죠. 왜냐면 세금을 지불하겠다고 응답한 이유니까 이걸 응답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1-6번도 지워져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11-6번도 지워져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질문 숨기기에서 11-6번도 지워줍니다. 왜냐면 보시면 11-3번까지 오는 경우에는 없는 의사에 대한 정확한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11-3번에서 이 사람이 지불할 의사가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1-4번으로 가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11-5, 6번을 다 응답을 제외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세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1-5, 6번을 지워주게끔 하는 로직을 걸어주고 적용을 누르면 되는 거죠. 네모가 왜
11-6번까지 끝냈고 12번으로 넘어와서 12번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숨어있는 로직이거든요. 이게 1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응답을 하고 15번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안 적혀 있었죠. 근데 그것도 로직을 좀 숨어있는 로직을 봐야 됩니다. 12번에서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4번을 지워주면 되고요. 그리고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3번을 지워주면 되죠. 네, 이렇게 하고 로직 적용은 다 끝났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설문지가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어있는 로직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이제 그런 거를 좀 고려하시면서 웹 탑재를 좀 하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시고 혹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요 설문지에 대한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웹 탑재를 하는 경험상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하시다가 다른 그 방식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이제 최대한 그래도 이제 설문지의 의도에 적합하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탑재를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은 제가 그 적어놓은 영상에 적어놓은 메일이나 아니면은 카카오톡을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